안녕하세요. 자, 저희 면접 대비반. 자, 오늘의 질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자, 송전 전압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한전에서는 잘 물어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 문제 중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한전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압 설비를 이용해서 승합과 강압을 많이 해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변전소라는 곳이 있죠. 이 한전에서 운영하는 제1변전소, 제2변전소. 자, 이러한 요소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라는 의도의 문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필 높은 전압을 쓸까죠? 왜 하필 우리는 높은 전압을 쓸까라는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송전 전압이라고 하는 앞에 타이틀이 붙었으니까 요게 나왔다라는 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송전 계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송전 계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송전 계통. 자, 그러면 송전 계통에 대한 정의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요게 뭐냐면 송배전 계통도입니다. 우리가 송배전 계통도를, 자, 이거는 이제 앞타임에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전력계통은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전력계통은 발전소, 제1변전소, 송전선로, 그 다음에 제2변전소, 배전선로, 수용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먼저 짚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변전소의 관계를 얘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송전 전압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높은 전압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력계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송전 전압을 승합해야 되는데, 이 승합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앞서 송배전 계통의 계통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매끄럽다라는 거죠. 얘는 질문이 답을 되게 짧게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내용을 부풀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된다? 자, 전력계통은 발전소, 제1변전소, 송전선로, 제2변전소, 배전선로, 수용가순으로 돼 있고, 자, 발전소로부터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자, 어디로? 제1변전소를 통하여, 자, 승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승합이 되는 거죠. 승압이 되는데, 승압. 요 승합 전압은 154, 그 다음에 345, 그 다음에 765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가 있어요? 송전선로가 있죠. 요 송전선로를 통하여 다시 제2변전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제2변전소는 강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뭡니까? 전압이 높은 이유니까 강압은 여기서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거고, 강압은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뭐만 요 승합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 베스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발전소의 기전력은 타 지역으로 송전하기에는 전압이 작아 전력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가 에너지가 낮다라는 건, 자, 이 전압이 낮다라는 건, 전압이 작다라는 건, 자, 첫 번째, 전압과 전력은 제곱에 비례하고, 두 번째, 전압과 전력 손실은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클수록, 이 전압이 클수록 먼 거리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먼 거리. 이거를 우리는 기사반 쪽에서는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장. 요 파장을 람다라고 하는데, 요 파장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파장은 한번 떨어졌을 때 그 파형이 진행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건데, 이 거리가 에너지가 작을 때와 에너지가 클 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파장이 크면 클수록 거리가 더 멀리 에너지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클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 큰 이유는 첫 번째 보다 전력 손실을 줄이고, 보다 송전 전력을 높이며 큰 에너지가 멀리 보내주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저희가 승합을 한다. 그래서 제1변전소에서는, 자, 이런 전압 중요합니다. 154, 345, 765 kV로 승합하여 먼 지역까지 송전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을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보다 요 계통도는 반드시 하나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이 작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요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345, 154, 345, 765 정도 전압은 들어가줘야 돼요. 자, 요게 이제 한전이 요구하는 거죠. 이런 전압들. 그러니까 이런 전압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봐요? 전력에서 많이 보잖아요. 전력.
전력공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이런 전압을 우리가 편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력공학을 배우지 않고 이런 걸 보려고 그러면 내용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다음 내용으로. 자, 그러면 승합하여 송전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변전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변전소. 그래서 변전소가 있는데, 자, 이 변전소, 제1변전소죠. 요게 이제 제1변전소인데, 제1, 변전소에서 뭐를 한다? 승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변전소에서, 뭐를 해? 승합을 하는 거죠. 전압을 올려요. 이렇게 승합, 전압을 올린다. 자, 그러면 송전전력은, 아까 얘기했죠? 송전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송전전력은, 자, 송전전력은 전력 P는 전압의 자승에 비례한다. 자, 이게 들어가줘야 되고요.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승합 시 먼 거리 송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승합 시 먼 거리까지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다? 154, 345, 765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에 뭐다? 우리가 승합하는 이유는 뭐다? 결국에 승합하는 이유는 전력을 크게 만들고 전력 손실을 줄이며 먼 거리를 보내주기 위하여 승합을 하고, 그 전압은 154, 345, 765다. 이건 앞에서 한 번 더 언급했던 걸 좀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전압 강화가 감소하여 승합을 하면 전압 강화가 감소하여, 이 전압 강화는 당연히 RL에 대한 전압 강화입니다. 감소하여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면적이 큰 도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합을 해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하나를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다? 단면적이 큰 도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단면적이 큰 도체로는 뭐가 있다? 예, 복도체가 있다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송전선로의 도체의 중량이 증가하면 가성공구가 커지고, 이 가성공구의 크기가 커지면 중축비용, 유지관리 비용과 중축비용이 크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죠. 자, 승합하여 송전시의 장점은, 자, 요게 장점으로 끝난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승합하여 전압하는 거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결국에 뭐다? 굵은 전선을 채택하는 방법인데, 이 굵은 전선을 채택하는 건 뭐다? 바로 복도체다. 뭐 이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복도체까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항상 전력 계통에서는 복도체를 우리가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베스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